오늘 제가 준비한 4차 산업혁명은요, 이 요물단지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혁명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가 라틴어로 인간족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포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이에요. 모바일 뱅킹이 되었건 우버 서비스가 됐건 스마트폰이 없으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 두 카테고리에서는 인류의 표준은 폰을 든 인류, 호모 사피엔스 맞죠? 결국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 되는 현상이 이 혁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혁명이 왔다는 증거도 많고 그런데 2부에서는요.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혁명에는 항상 권력이 이동하죠. 혁명의 시대, 권력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이번 이동은 시스템이 갖고 있던 권력, 권력자, 소수 권력자가 갖고 있던 권력이요. 진짜 소비자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같이 방송산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상파 방송국의 매출이 50% 줄었죠. 그게 유튜브로 3,100만이 몰려간 탓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권력의 50%가, TV 권력 50%가 유튜브로 갔네요. 어떻게 바뀐 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KBS에 출연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PD, 모두가 다 압니다. 즉, 소수의 PD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필요하네. 이렇게 결정하면 전 TV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 방송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죠? 내가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면 돼요. 그런데 진짜 KBS에 나오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보게 하고 싶으면 결국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되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요. 그러니 여기는 권력자가 PD고 여기는 권력자가 소비자 맞죠? 오, 완전히 다르네요. 여러분,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입니다. 난리가 났었죠? 보람이가 월 37억을 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2016년 아기 보고 엄마가 물어봤대요. 뭐하고 놀아줄까? 엄마 나 유튜브 방송 찍어서 올리면서 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보자. 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을 찍으려면.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 캐리 언니, 미국에서는 라이언, 또 뭐 러시아에 유명한 키즈 방송에 나온 프로그램을 그대로 흉내내서 시나리오만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늘어요. 100만이 됐네요. 그럼 이제 프로페셔널 한번 가보자. 100만이 되면요. 여러분 연수입 10억 원 보장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만 하죠.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1,700만. 그럼 키스TV에서 세계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의 절반은요. 이제 TV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뭐 보신 거 있나요? Nope. 여러분의 손에 터치가 없으면, 여러분의 뇌에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않죠? 인류의 표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틀어놓은 TV도 매일 배달되는 신문도 보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요, 그 선택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보람이가 성공한 건 뭐라고요? 2,900만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만약 MBC 드라마 하나가 찍었더니요, 편당 조회수가 2,900만이다. 거의 시청률 80%가 넘어요. 드라마가 시청률 80% 넘는 게 터지면요, 거기 MBC 드라마에 월 37억만 광고비가 오겠습니까? 300억도 넘게 오지 않을까요? 문제의 핵심은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 지금의 스토리, 지금의 아이디어로는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보람이가 오히려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 세상을 볼 줄 아는 힘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TV가 존재 가치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TV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새로운 권력 50%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필요해진 거죠. 저기에 절대 힘이 뭘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딱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팬덤과 킬러 콘텐츠. 여러분, 보람이는 어떻게 퍼졌을까요? 오로지 입소문입니다. 네. 이건 꼭 봐야 해. 여러분, 심지어 키즈 방송은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서 퍼뜨려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서 1,700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팬덤을 만들어내는 힘이 뭘까요? 그게 킬러 콘텐츠. 우리말로 하면 진정한 실력입니다. 보람이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이 처음에 방송을 찍어 만들었다는데 맞아요.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결국 뭘 얻었어요?
클릭을 얻어냈잖아요. 여러분 키즈 TV가 보람이 몇 개 없나요? 카피한 사람이 보람이 몇 개 없나요? 지금 그걸 볼 때가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보람이는 어떻게 1,700만을 전 세계에서 얻어냈습니다. 저 조회수는요 7살 꼬마 라이언보다 높아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 얘기는요 대한민국의 컨텐츠 파워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힘이 개인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게 유튜브 생태계예요. 여긴 학벌도 혈연도 지연도 그리고 아버지 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멋지지 않나요? 네, 이게 멋져요. 이게 더 민주적이고요. 이게 더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걸맞는 생태계라는 겁니다. 저는 방송이 힘이 약해지는 거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긴 진정한 실력의 승부처니까요. 그러니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 와서 멋지게 살아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는 거 멋지지 않나요? 왜 이거 막아요? 정정당당하잖아요. 요새는요, 저는 애들이 유튜버 방송하겠다고 해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연예인 되겠다 그러면 막아요. 그 삶의 연속이 뭐죠? 기획사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죠. PD한테 잘 보여야죠.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죠. 맨 사람한테 아부해서 특별한 그 무대에 내가 나가도록 해주게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었어요. 반면 지금은요. 어우, 나 학교에서 완전 잘 나가. 그래, 유튜브 방송해봐. 나갔더니 아무도 안 봐요. 뭔가 잘못된지 자기가 느끼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살 수 있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겠죠. 여러분, 인간이 진짜 무엇을 매력적인 것인지 그걸 알아내는데 자기 시간을 투입하면요. 그게 나중에 제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뭐가 됐건 다 필요하겠죠. 왜? 선택을 받는 시대니까. 소비자가 왕인 시대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유튜브 하겠다면 그래서 저 안 말리는 거 왜? 인성교육의 기본을 거기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유통까지 번졌습니다. 왕홍이라고 들어보신 분? 왕홍을 모르면 중국 경제를 얘기하지 말라. 왕홍은요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TV 홈쇼핑 아시죠? 거기 보면 맨날 이 물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하는 쇼호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인 방송하는 사람이 하는 게 바로 왕홍이에요. 왕홍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17년 15조 매출을 넘었어요. 작년에 장다이라는 유명한 왕홍이요. 개인 매출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더니요. 2019년 올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여러분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사람이 나스닥 벤처기업 사장님이 됐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올해의 보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개인이 자본 투자 하나 없이 열심히 장사 잘했더니요. 그냥 그 사람의 매력 하나만으로 5천억 매출을 하고 나스닥의 기업의 사장이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나빠요? 꼭 자본 있는 사람만 홈쇼핑 진출하고 그 회사만 믿음직한 회사고 그 회사만 잘 커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왜 컸는지 똑같습니다. 유튜버의 성장 비결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힘과 그리고 팬덤을 열어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홍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되게 유명한 왕홍이에요. 이름이 희한하죠. 이 웨이야라는 친구는 아주 유명한 뷰티 왕홍, 화장품 파는 왕홍이에요. 어느 정도 파우냐? 2018년 11월 11일 하루 만에 방송하면서 567억 어치의 화장품을 팝니다. 와, 그런 빅스타가요 올해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게 된 겁니다. 3월 21일 2시간 방송을 한국 화장품 특별전 이래서 왔어요. 몇 개를 미리 사놨느냐? 85만. 제가 깜짝 놀란 건 85만 개의 화장품을 그 2시간 만에 완판하겠다고요. 컨테이너 박스에 쌓아놓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방송 끝나면 바로 배송 시작. 1초에 2만 개씩 팔았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 390만 명. 전부 다 구매 버튼 누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빙산일각이에요. 옛날에 작년에 중국에서 한국 라면 6만 개를 쌓아놓고 했대요. 어떻게 팔았대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한국 라면 판매를 시작! 완판. 띠띠띠 2초에 6만 개. 이건 절대 신뢰입니다. 그죠? 제가 사는 거 안 사면 완전 손해야. 이런 신뢰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뭐라 그러냐? 그걸 팬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팬덤을 만드느냐? 그 비결을 인터뷰를 했더니 저는 우리 고객들한테 소개할 물건을 고를 때 제 인생을 겁니다. 왕홍은 15년 차례 올해가. 그러니 처음에 물건 하나 마진 많이 남는 거 소개했다가
리뷰가 안 좋아서 망한 왕홍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고객을, 나의 팬을 배신한 순간 인생이 끝나는 게 왕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갖다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얘한테 사겠어요? 아니면 그냥 동네 가게에서 사겠어요? 이게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예요. 근본은요, 고객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진정성이고요. 그 킬러 콘텐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진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 경쟁의 시장이 커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게임 세계 최고 플레이어 페이커 50억 연봉 넘어간다 그러죠. 이유는요, 너무 많은 사람이 즐겨요. 2017년 롤드컵이라는 그 챔피언십에서, 결승전에서 저걸 전 세계 몇 명이 봤냐? 8천만 명이 봤대요.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다 아시죠? 최고 시청률대 시청자 수 1,000만 명, 8배예요. 그럼 저기 파생하는 다양한 기업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 소속이냐? 이 기업이 바로 저 게임을 산 기업이 텐센트입니다. 이렇게 중국은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디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BTS 보세요. BTS 성공의 핵심이 뭐죠? 진정성, 실력, 두 개입니다. 오로지 고객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겠다.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애들만 뽑겠다. 그렇게 출발한 게 BTS예요. 그러니까 멤버 중에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죠. 여러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고객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어찌됐든 중국 멤버, 일본 멤버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게 YG, SM, JYP가 만들어 놓은 룰이었어요. 틀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그거 말고 음악을 진짜 좋아할 사람, 잘할 사람, 춤을 진짜 잘 추는 사람, 평생을 여기에 걸 사람만 모으자. 그렇게 7명을 뽑았더니요, 세상에. 교포고 외국인이고 다 필요 없고요. 7명이 전부 지방 출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영어 하는 사람은요, 미국엔 못 가봤지만 영어 배운 사람, 유튜브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사람, RM 딸랑 혼자예요. 영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 팬들이 한국말을 배웁니다. 국경도 없고요, 언어의 장벽도 없어요. 뭐가 있으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가수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팬덤을 만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힘은 엄청나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BTS 같은 가수가 나왔을까요? 딱 하나예요. 직접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와 춤. 이게 킬러 콘텐츠라는 거죠.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인성교육입니다. 결국 진정성 있게 인간을 사로잡는 마음을 배운다.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힘들고 어렵지만요. 여러분이 힘들어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 동료를 이렇게 세워주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요. 전우회로부터 진짜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읽는다면 정말 훌륭한 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킬러 콘텐츠를 만든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킬러 콘텐츠를 만든 디지털 플랫폼과 그거 관련된 기술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건 표준의 문명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공한 벤처를 만든 대학이 됐는데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학과가 바로 D스쿨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교. 기술은 뒤에서 백업을 해. 진짜 인간이 중요해. 이런 걸 강조한 학교가 벤처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미네르바 스쿨처럼 온라인으로 협력 교육을 하는 데도 늘고 있고요. 제일 황당한 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콜 42. 프랑스의 IT 학교인데요. 선생님도 수업도 없습니다. 스테이지 1,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학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검색해서. 즉, 인간의 능력에 검색의 능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요, 엄청난 IT 기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효노족 문명의 교육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군에 가서도 이거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군에서 군 간부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해주면 되니까요. 정말 군을 통해서 멋진 새로운 인생을 여는 시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이 남은 것이죠. 이번에 킹덤 보신 분, 여러분 킹덤 조선시대 좀비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재밌다고 히트를 쳤는데 또 하나 같이 히트 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 모자예요. 갓. 너무 멋있다고. 심지어 이름이 갓이래요. 오마이갓. 전 세계에서 구매 열풍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적 있으세요? 와,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얘기는요, 우리나라 문화, 문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고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잘할 수 있겠죠? 네. 팬덤 파워 최근 컨텐츠를 보니까 중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는 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다 하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근간으로 가면요, 대한민국 물건을 만들건 서비스를 만들건 컨텐츠를 만들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맞죠? 여러분, 우리 1차 산업혁명 때는요, 우리 위기였어요. 방법도 솔직히 없었어요. 이번은 기회라고 데이터가 얘기합니다. 어떻게만 하면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같은 눈높이로 손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높이를 젊은 친구들한테 맞추자? 아니요. 눈높이를 대륙의 문명에 맞추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 멋지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 우리 군에서 군 장병 여러분이 멋지게 먼저 이끌어 주시기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과 대학생들 중에 기계공학은 이제 미래가 어두운 학과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수님으로서 기계공학이 이제 미래로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공학은 결코 어둡진 않아요. 인간의 필수제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석유를 실어 나르고 이런 것에 기계공학이 되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플랜트다 뭐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둡진 않아요. 지금 그 석유 관련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의 가치는 하나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 기업들이, 제가 말한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나 높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기계공학이지만 제가 한 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거를 좀 접목해보자. 자동차도 앞으로 달라지겠죠. 그럼 그건 누가 연구해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차를 모르는데 안 되겠죠. 다 융합해야 돼요. 저는 세 가지를 권장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심리학, 예술, 문화 이런 거 많이 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는 기본이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자기 전공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전공을 그게 뭐 건축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자기 건 확실하게 꿰고 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포노족들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는 이 플랫폼 자체를 좀 더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뭐 포노족들이 소비자를 넘어서 생산자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건지를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줬죠. 사실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는 시절, 해봤자 쓸모없는 시절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요새는 저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도요, 자기가 방송에서 올릴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그거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요새 미국에서 프로젝트 수업이 많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핵심은요, 전두엽을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을 보기 바쁘면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읽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세요. 습득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모두 성공합니다. 그걸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비디오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업을 기획하려면 남의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요. 많은 느낌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 생각하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건 포노족 시대에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소비자로 살았다면 생산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걸 군 복무 시절에도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런 길을 찾는데 이 포노족 문명을 잘 써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네. 혁명이 왔습니다. 도둑처럼 왔죠 사실은. 이제 그 혁명을 인지하고 새로운 문명 세계로 달려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데이터는요, 대한민국한테 매우 좋은 시기가 왔다고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라면 이까지 혁명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적을 만들었던 대한민국 우리 국군이요, 앞으로 혁명을 이끌어가는 전사도 되어주시기를 제가 충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승!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